네, 화요일 대담한 기자들의 뉴스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대담한 기자들 제 옆에 나와 계신데요.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이명선 기자, 한겨레 21의 하영 기자, 그리고 미디어 전문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 대담은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지금 바로 MBC 라디오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새 기자분들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해졌어요. 네, 좀 나아졌죠. 네, 에어컨을 켜고 자다가 이제는 아예 좀 춥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밤에. 그래도 에어컨은 켜야 돼요. 그렇습니까? 네, 덥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이명성 기자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빨래를 못했었거든요. 빨래를. 지난 주말에 빨래를 2번, 3번 돌렸습니다. 네,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네, 와닿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네, 하영 기자는. 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추석 기획을 벌써 취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을입니다, 저한테는. 아, 그렇습니까? 이미 9월에 가 계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많이 좀 해보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 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의혹들이 나오고 있어요. 7701번님 문자를 벌써 주셨는데요. 한나라의 법무장관은 법과 사회정의 준법을 엄정히 지켜야 하는데 정책 발표로 법무장관이 된 것 같은 처세는 국민을 우롱한 겁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해주셨고, 이경준님, 저도 논문 써봤는데요. 조국 딸 거는 99%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반면에 이다수님, 청문회도 열기 전에 사퇴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주기도 전에 사퇴는 아니라고 봐요. 2354번님, 세상 누구도 자기 재산을 증식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을 겁니다. 이거는 귀책사항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권리죠. 불법은 물론 안 되지만 한국당 의원님들은 그 노력과 정성을 국민을 위해 써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뜨거운 문자들이 얘기도 하기 전에 막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들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중에서 하영 기자, 좀 가장 파괴력 있는 의혹이랄까? 아니면 하영 기자 개인적으로 이건 나도 좀 납득이 안 된다. 뭐 이런 의혹 어떤 게 있을까요? 말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뭐 길게 해보시죠. 제가 자를게요. 네. 공분을 일으키는 소재, 주제하고 결정타를 가할 수 있다. 네. 이게 후보자가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주제 소재는 구분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공분을 일으키는 것부터 말씀드리면 좀 감정적인 어떤 이런 건가요? 공분이라는 거는? 네. 논문 공저죠. 논문. 그러니까 맞아요. 90년대 대학을 다녔거나 아니면 그 수능 첫 세대.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입학을 전형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네. 불과 몇 년 전인데도 그 대학 안에서의 어떤 공정성의 문제, 학점 공정성의 문제라든가 아니 입학 과정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 특히나 네. 이제 공저의 문제 이런 걸 전혀 알지도 못하고 실감하지 못해서 네. 이게 공분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을 못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은 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논문 예, 제일 저자.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서 혈관 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 그 무슨 얘기예요? 저도 이 안에서 그치. 아는 단어가 출산 전후에서 유전자의 네. 이 정도고요. 나머지는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물론 이제 네. 고등학생이 의학 지식이 부족했을 거라고 이렇게 예단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천재일 수도 불구하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단국대가 입장을 또 내놓기도 했죠. 네. 그러니까 조국 후보 딸이 참여했다는 인턴 프로그램이 이 대학병원 차원이 아니다. 그리고 교원 개인이 진행한 비공식적인 것이다. 네. 뭐 이런 입장도 내놨고요. 어쨌거나 사과 드린다라고 하면서 진상조사에 나섰잖아요. 네네. 이거는 이만큼 여론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또 방증하는 것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가장 빠르게 인정한 대목일 수도 있겠네요. 보면은. 그리고 이게 또 논문이 뭐 그 등재도 됐는데 비공식 공식이 어디 있습니까? 논문이 논문이지. 그 그렇죠. 해명이 예. 좀 이해가 안 가고. 이명선 기자는 이 다양한 의혹 가운데 어떤 거는 과장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뭐 그 왜곡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이거는 좀 파괴력 있다 보는 게 어떤 겁니까? 저도 딸 그 논문 얘기를 안 할 수가 딸 없습니다. 뭐 부분이었군요. 교수들은 가끔 계열이 다른 그 교수들이랑 자녀를 이렇게 인턴을 보낸 식으로 약간 서로 바꿔치기 하고 그런 뭐 이런 거 얘기가 있죠. 있잖아요. 뭐 네네. 그런 건가 이런 생각도 또 들고 또 이번 기회에 좀 저서 아니면 트위터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그 조 후보자가 뭐라고 썼는지 네. 언급을 했는지 네. 찾아보니까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에서 이렇게 조 후보자가 얘기했더라고요. 학생들은
딸은 어린 시절부터 다른 계급, 계층, 집단 출신의 사람들을 사귀고 부대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한겨레 칼럼에서는 유명 특목고는 비평준화 시설에 그 입시 명문 고교의 기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상당히 굉장히 배치되고 있잖아요. 지금 조 특목고를 후보자 비판했었죠. 예, 예. 그런 부분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비난 피할 수 없다라고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런 부분이 특히 이제 그 젊은 세대들한테는 훨씬 더 와닿는 얘기기도 해요. 이 시작점부터 다른 것이 아닌가 요즘. 제가 조금만 보태도 될까요? 네, 사실 근데 하고 40대한테는 네. 부동산하고 펀드입니다. 뭐 제가 종류가 좀 40대여서 갈리죠. 네. 네. 40대한테는 부동산하고 펀드인데요. 펀드 얘기 조금 이따 할까요? 조금 이따가 아, 예. 하시죠. 네. 여당에서는 신상 털기 청문회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인지 가족 청문회인지 혹은 동생 청문회인지 모르겠다. 이런 지적들을 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들 적절한 의혹 제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무리한 의혹 제기라고 보시는지 뭐 정상근 기자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뭐 무리한 의혹 제기도 있고 또 할 수 있는 의혹 제기도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뒤섞여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좀 이혼 얘기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면서 좀 고약해지기는 했는데 네. 뭐 그래도 뭐 웅동학원 채권 문제라든가 뭐 부동산 보유 관련해서는 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네. 또 사실 이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철저한 검증을 하는 게 또 야당과 언론의 또 역할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이 이게 웅동학원 채권 관련해서는 좀 그 뭐 일감 몰아주기다 뭐 이런 비판에 좀 앞서서 그러니까 웅동학원 공사를 하면서 이 공사 대금이 결국 이제 조국 후보자 아버지와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 빼고는 다 다른 기업들한테는 갔거든요. 좀 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좀 디테일들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네. 이게 글 텍스트만 보기에는 좀 굉장히 많이 부적절한데 그 이면에는 좀 이해되는 수준의 얘기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좀 그런 부분이 빠져 있는 것,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좀 과장됐다라는 뜻인가요? 뭐 과장됐다라기보다는 그 입체적으로 설명하는 언론의 방법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런데 반면에 좀 이런 거는 좀 너무 같다라고 싶은 게 네. 뭐 이혼한 사람이 뭐 전 남편과 어디서 막 목격되었다더라라든지 뭐 전 시어머니와 살고 있다더라 뭐 그래서 네. 뭐 위장 이혼이다라든가 좀 이런 식의 보도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출연했던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도 그렇고 지금 야권에서는 조국 후보자 딸 아까 그 하영 기자도 그렇고 이명선 기자도 그렇고 가장 먼저 언급을 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김학용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순실과 정유라 사태 때와 뭐가 다르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아마 이제 장학금 문제나 이런 것들일 것 같아요. 이 장학금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장학금이 있는 학교가 있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그래요. 저도 대학을 다녔고 여기 있는 분들 다 같이 대학을 다녔을 것 네, 같은데 6년 원래 내내. 장학금은 네. 형편이 굉장히 어렵거나 네. 아니면 성적이 굉장히 좋거나 보통 요즘은 그렇죠. 요즘은 성적이 좋거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장학금을 많이 만드는 편인데요. 네. 그게 아니라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장학금을 준다라는 건 여론의 지지를 얻기는 조금 어려운 해명이 아니었을까라는 네. 생각은 좀 듭니다. 이명선 기자는 네. 어때요? 들어봤어요? 사기 진작. 네. 장학회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보통 그 학교 추천이나 외부 추천을 통해서 명단 추린 다음에 하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 후보자 딸은 장학회 측에서 직접 지명했다 뭐 이런 네네. 얘기가 있거든요. 이것도 좀 이상하고 네. 또 의전 관계자는 언론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조 후보자 딸은 유급을 당해서 학교 생활을 포기하려고 해서 열심히 하려는 격려임에 준 거다. 네. 저는 왜 안 준 건지. 사실 그렇게 열심히 하려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조금 미흡하게 한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거는 네네. 사실 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검찰 개혁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도덕성 그리고 더불어서 상징성을 만약에 제대로 이렇게 검증해내지 못하면 네. 과연 어떤 국민이 거기에 대해 네.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도 듭니다. 이제 특별히 다른 장관직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네. 0111번님 그렇게 전체 고위공직자 가운데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뭐 이런 얘기는 참 많이 나오는 얘기기도 해요. 9211번님 누구를 위한 장관직인지 너무 신상털기에만 집중해서 주객이 전도된 건 아닌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의견들은 어떻게 보세요? 정상근 기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과연 몇이나 있었냐. 인사청문회 때 문제 안 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었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네, 뭐 그래서 뭐 과도한 신상 털기 뭐 이런 비판들 좀 있었고 그래서 좀 청문회 제도를 바꿔서 네. 뭐 개인에 대한 신상은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또 정책 역량 검증에 좀 집중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했었는데 그랬죠. 사실 뭐 도덕성도 뭐 우리 국민들의 좀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이기 때문에 뭐 네. 이런 의혹 제기를 좀 안 할 수도 없고 네. 좀 그런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명순 기자, 지금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 뭐 내일이라도 열리면 다 가서 말하겠다, 설명하겠다. 그리고 정책 관련해서 얘기를 출근길 했어요.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인 거죠. 뭐 네. 사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가능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당장 의혹에 대해서 해명할 필요는 없고 물론 청문회에서 건건히 다 해명을 해야 되겠죠. 우리 네. 시간이 있으니까 좀 준비를 하겠지만 근데 이제 해명 발언 중에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 이 발언이 약간 조금 위험하게 들리더라고요. 네. 사실 법적으로 봤을 때는 처벌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좀 네. 다른 얘기긴 하지만 제가 최근에 버스 운전기사한테 그 모바일로 뭐 성희롱 영상을 보여줘서 좀 성희롱 피해를 입었는데 이게 법적 근거가 네네.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사실 좀 이거는 분명하게 잘못된 건 맞는데 네. 법에는 아직 적용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처럼 사실 법을 그냥 리터럴리하게 보는 것보다는 조금 원시적으로 봐야 네. 될 자리에 오를 사람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발언들을 어디서 많이 들어봤고 심지어 지금 야당에서는 과거에 이 법꾸라지라는 별명 붙었던 우병우 전 수석과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야당의 주장이지만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런 해명이 어떨까요? 이게 전략적으로 괜찮습니까? 우병우와 다를 바 없다는 거는 전 개인적으로는 과도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그 춘실 게이트 당시에 그 정유라 씨하고 비교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문제가 보입니다. 있다. 네. 프레임을 다만 이런 프레임을 조국 후보자가 피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정면 돌파가 가능하느냐 여부를 떠나서 네. 이미 정면 돌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 버렸고요. 다만 이제 그 우병우 전 수석이 언론에 등장할 때, 그러니까 당시에 2016년으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조선일보에 등장할 때를 보면 그 아들의 병역 문제, 그러니까 네. 자녀의 병역 문제라든가 부동산 거래의 비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일치되는 느낌이 드는 점들이 있어요. 네네. 그렇지만 또 그때를 또 떠올려 보면 네. 조선일보의 취재는 더 디테일했습니다. 디테일했고 법 위반에 가까울 정도로 어떤 압력이 행사됐다든가 이런 정황들이 많이 드러난 측면이 있어요. 그런 네. 측면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 의혹이라든가 언론의 보도는 조금 더 들어갔어야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조국 후보자가 중심보다는 가족이 중심이 돼서 이게 또 맞는 거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어요. 정상국 기자 그런 지적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딸 부부는 직계가족이고 딸이나 보통 아들 병역 문제 이런 것들은 항상 예민하게 그 반응을 하는 문제긴 한데 어쨌든 지금 동생이 이혼한 전처까지 다 등장을 해서 굉장히 복잡한 양상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또 개입이 안 되는 게 좋죠. 뭐 후보자는 후보자 뭐 개인대로 그냥 보고 판단을 하고 뭐 그 사람의 도덕성이라든지 뭐 정책 영향을 보면 되는 건데, 근데 다만 이 동생 부부 관련해서는 좀 재산상의 문제가 이 조국 후보자가 좀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좀 아마 이게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뭐 딸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장학금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어떤 뭐 아직 뭐 그 언론상으로나 네. 아니면 뭐 정치권에서 뭐 디테일한 얘기가 뭐 어떤 불법성이 드러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그냥 그건 그렇다고 해도 이 공동 논문 같은 제1저자 논문 관련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그때가 미성년자였기 네. 때문에 좀 네. 부모가 좀 모르고 좀 넘어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았나. 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뭐 제기할 수 있는 의혹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치팀장 맡고 계시니까 하우영 기자. 그래서 지금 이게 한국당과 민주당 모든 정당들이 겉으로 얘기하는 것과 또 따로 휴게실에서 얘기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속내는 어떻습니까? 일단 한국당 같은 경우는 총력전이고요. 그러니까 TF팀까지 만들었잖아요. 물을 만났죠. 네. 네, 물을 만났습니까? 네. 지금 그 본인들이 이 감당하기 어려웠던 프레임들을 돌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감당하기 어려웠던 프레임들. 친일파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는 올해가 넘어가도 계속 갖고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아베가 계속 건재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김도욱, 정정식 의원 네. 뭐 이런 검사 출신 의원들을 포함해서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제보를 수집해서 지금 의혹을 터뜨리는 과정은 나름 내부적으로도 네.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평을 하고 있군요. 그래서 네. 청문회 일정도 최대한 늦추는 것으로. 계속 문제를 이제 좀 끌고 가자. 예. 그래서 반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좀 위기감이 슬슬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어쨌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그 청와대에서 청문회와 관계없이 통과를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좀 손을 놓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최근의 의혹이 이 조국 후보자를 넘어서, 그러니까 산호맹이나 등등의 이슈를 넘어서 네. 딸이라든가
펀드라든가 이렇게 번져가면서 위기감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법사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가 논의됐다든지 아니면 연일 원내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위기감을 반영하는 그런 분위기로 보입니다. 네. 주말래님 5년 동안 논문 쓰느라 고생한 딸이 있는데요. 전공 안 한 고등학생이 2주 인턴으로 의학 논문을 쓴다? 절대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4648번님 저는 조국 지지자인데도 점점 실망스러워지는 중이에요. 반면에 유튜브로 조성민님 왜 이리 다들 조국 후보자를 두려워하는 건지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저희도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하드론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상신 하드론 하드론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상신 하드론 2018년 금감원 제품 매출 공시 기준 12년 연속 국내 1위 상신 브레이크 하드론. 무료하다. 어떻게 이렇게 무료할 수가 있지? 주식 거래가. 마침내 미래에셋대우 온라인 국내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그냥 무료. 평생 무료. 8월 30일까지 일생일대 무료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미래세태우.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대상. 평생 무료는 유관기관 재비용 제외. 원금 손실 유의. 이 가구 어디서 샀어? 쿠폰 국제가구 전시회에서 샀지. 쿠폰 국제가구 전시회? 세계적인 디자이너 카림 라시드도 참여한다며? 그래, 나 완전 팬이잖아. 올해도 많은 국내 가구와 독특한 해외 가구가 참여하겠군. 그럼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일산 킨텍스로 오세요. 경품은 덤. 대한민국에는 5천만 개의 방송국이 있습니다. SNS. 바로 우리 손에 쥐어진 SNS라는 방송국. 그래서 조영찬 씨는 톡을 할 때, 상대를 비방하는 글은 피하죠. 김미영 씨는 뉴스를 퍼나를 때, 정확한 뉴스인지 꼭 체크해봐요. 이성수 씨는 영상을 올릴 때, 전해받은 영상이라도 조심하죠. 내 책임이니까. SNS는 또 하나의 미디어. 무심코 올린 글과 정보에도 분명한 책임이 따릅니다. 지금 당신의 SNS는 온에어 가능합니까? 공익광고협의회 95.9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똑소리 나는 시사 토크쇼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 눈을 듣고 계시고요.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MBC 라디오의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 눈을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참여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샵 8001번 또는 무료인 미니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셜록의 이명선 기자, 한겨레 21의 하영 기자, 그리고 미디어 전문 정상근 기자와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문자를 많이 주고 계시네요. 그만큼 관심이 높다는 거예요, 역시. 강현수님, 개인적으로 현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조국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등록은 도덕적,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조용원님, 지금 국민들은 조국 수석의 도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털면 먼지 안 난 사람이 어딨냐라는 시기 정치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 이유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다는 겁니다. 참 아픈 지적들인데 하영 기자, 네, 할 말 없어요.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네. 좀 여론이 조국마저 뭐 약간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법적인 문제는 아니더라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그 위기감이라는 이야기를 던졌는데요. 네. 오늘 그 조국 후보자가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네. 기자들은 아마 의외로 받아들였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요. 네. 그런데요, 그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인사청문을 경험해본 좀 연차 있는 기자들은 네. 문창극 총리 후보자나 아니면 김병관 후보자가 궁지에 몰렸을 때, 그러니까 정말 연일 그 의혹이 쏟아질 때 갑자기 등장해서 그 정책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었던가요? 네. 아마 그 기억 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정책을 이야기하거나 비전을 제시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당시에 문창극 후보자나 김병관 후보자를 보면서 물론 이렇게 비교하면 어떤 분들은 뭐 글쎄요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정말 저 비전이나 정책으로 정면 돌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이제 이거를 조국 후보자가 그 본인의 정책이나 비전을 얼마나 뚝심 있게 가지고 갈지라는 것을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실망하신 분들도 좀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쨌든 본인 해명을 들어봐야지만 깔끔하게 정리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사라는 게 워낙 또 말 못할 사정들도 있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9211번님 저는 팩트를 가지고 지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무분별한 마녀 사냥은 피해자만 양산할 뿐이라는 걸 우리 사회가 명심해야 할 듯합니다. 네, 이준희 님이 문자 주셨는데 오늘 남자분들은 블루 셔츠를 여자분들은 검은 톤을 맞추셨나요? 깔맞춤 저희 안 했는데 사전에 그렇게 돼버렸네요. 네, 유튜브로 보고 계신가 봐요. 네. 그리고 양금숙님 이명선 기자 볼 때마다 노영심 씨 생각나요. 노영심 씨 되게 오랜만에 듣는 이름인데. 학창 시절부터 들었습니다. 네. 피아노 앞에 서면은 더욱더 그렇습니까? 노영심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말투가 비슷하다고 예. 네, 옛날 또 추억이 소환되고 있어요. 네. 이 얘기도 한번 짚어보죠. 김용균 씨, 고 김용균 씨,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작년 12월에 있었던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씨 사망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상근 기자 간략하게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네, 어제 특조위 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내용이 있는데 일단 이 김용균 노동자가 뭘 잘못했는가 그리고 잘못한 게 없다면 왜 사망을 했는가 그렇죠. 이 두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이 김용균 노동자가 혹시 뭘 잘못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특조위의 결과는 잘못한 게 없다. 네, 였습니다. 다 지켰다. 네, 그러니까 기억을 돌이켜 보면 이 태양화력발전소가 마치 김용균 노동자가 이 정해진 룰을 어기고 위험한 일을 하다가 사망한 것처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특조위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김용균 노동자는 작업 지시 그리고 업무 지시 그대로 따랐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김용균 노동자가 죽을 만큼 위험한 일을 해서 죽은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어른들이 죽을 만큼 위험한 일을 하라고 시켜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김용균 노동자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죽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조위가 그 원인을 민영화 그리고 외주화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외주화를 하니까 노동자들이 다친다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온 도출된 결과입니다. 네. 특히 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는 원청인 발전소 소속 노동자보다 작업 중에 이 최대 8.9배 더 많은 사고 그리고 중독 위험에 노출이 됐다라고 합니다. 정규직 1명이 이런 사고 위험에 노출이 되면은 외주 노동자 9명이 위험에 노출이 된다 이런 의미고. 그런 거네요. 그리고 원하청 여부와 산재 횟수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0.75나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1명이 이 석탄 발전소에 들어오면 그 해에 0.75회 산재 횟수가 증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하청 비정규직 2명을 뽑으면 1명이 다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하청 비정규직이어도 이게 안전교육을 잘 시켜서 좀 일을 능숙하게 만들면 좀 덜 다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런 구조도 아니다라는 게 특조위 결론이에요. 이 5개 발전소가 사실 이 하청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적지 않게 지급을 하는데 그런데 실제 노동자가 받는 금액은 그 돈의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라고 합니다. 안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태양화력발전소가 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한 100만 원을 월급으로 지급을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여기서 얼마를 가져갈까라고 그 통계를 내봤더니 적으면 57만 원. 많으면 61만 원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모두 협력업체에서 중간에 착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이 위험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 일을 계속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이제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실하지 않아서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이 돈을 받고 목숨을 걸고 일할 수가 없어서 일을 그만둔다라는 것이 특조위의 또 결론이었고요. 그런데 또 이런 상황을 왜 서부발전과 태연화력은 모를 척을 할까? 이게 상관없어서 그런 거다라는 결론이 또 나옵니다. 이게 특조위 조사 결과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조위가 발전 5사 그리고 하청업체의 최근 5년간 재해율을 분석한 결과 사고의 93%가 모두 하청업체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사망사고 21건이 모두 하청업체에서 발생을 했고요. 그러니까 원청, 그러니까 자기 소속 노동자들은 돌아가신 분이 없고 물론 다친 분도 없고 다치거나 돌아가셔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원청이 이게 상관이 없냐라고 하면 이 노동자가 사망을 할 경우 이 발전 5개사 경영실적 평가 지표에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노동자가 숨지면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점수를 깎아요. 평가 점수를 깎는데 벌점이죠. 그러니까 이게 개수 12를 곱합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노동자가 죽으면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1명 숨지면은 마이너스 12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4를 곱합니다. 그러니까 3명이 돌아가셔야 마이너스 12점.
네, 이렇게 맞춰지니까 이게 규정에서부터 원청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는 같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이 사람을 나오는 숫자로 거죠. 정말 급수를 나누는군요. 네,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네. 죽음의 점수화를 했다는 거죠. 그러네요. 사실 저도 그게 가장 화가 나더라고요. 네. 그 예전에 정유라가 뭐 부모도 능력이다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돈도 능력이야. 네, 네. 근데 진짜 이 말이 사실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저 네. 같아도 힘 있고 빼겠으면은 어떻게든 제 애를 조금 더 좋은 교육 시키고 좋은 직장으로 보낼 것 같아요. 애가 네.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네, 모든 네, 사람 그런 다 생각이 그렇죠. 죽을 수도 들었습니다. 있으니까 네. 참. 이게 위험의 외주화라고 얘기하는데 죽음의 외주화라고 표현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어요. 지금 통계나 이런 거 보면은. 네, 그런 셈이죠. 그 정상근 기자는 뭐 미디어 전문이라고 저희들이 소개를 하지만 예전에 주로 노동 관련해서 취재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이 특조위 결과 보니까 어떠셨어요? 이게 뭐 10년 전과 5년 전과 지금이 달라진 것도 없어 보이고 제가 보기에는. 네. 사실 뭐 IMF 이후 이런 얘기가 좀 굉장히 좀 많았었고 그렇죠. 뭐 협력업체가 뭐 중간에 착복한다, 네. 뭐 공장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진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좀 많았어요. 근데 저도 그 2001년에 좀 길지 않은 기간 동안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냉장고를 조립하는 대기업이었거든요. 네. 직접 일을 하셨군요. 네. 2001년인데 그 제가 소속된 회사는 그 대기업이 아니라 다른 회사 소속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네. 인력업체인 거죠. 네. 그리고 들어가니까 거의 대부분의 이 생산 노동자가 그렇게 인력업체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고 이분들의 근무 기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거예요. 네. 근데 컨베이어 벨트는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네. 이 컨베이어 벨트를 잡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뭐 그 생산이 구멍이 나게 되니까 굉장히 이제 관리자들은 독촉을 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위험한 상황이 좀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그때 제가 그 2001년에 네. 아침 8시까지 출근을 해서 퇴근할 때 저녁 9시, 10시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받았던 월급이 한 70에서 80만 원 정도였습니다. 2001년 현재 네, 그러니까 12시간 이상 회사에 있었는데. 네, 아무리 뭐 18년 전 일이라지만 이 하루에 13시간 이상을 일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말이 월급 안 되죠. 수준이 나왔던 거죠. 근데 네. 이게 그 사람들한테 그냥 저는 이제 뭐 컨베이어 벨트 부품 같은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그러니까 저도 거기서 더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일을 그만뒀던 이유는 잘렸습니다. 잘렸어요. 네. 왜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떨어지니까 네. 맞춰야 되는 생산 물량이 떨어지니까 네. 이 사람들부터 자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좀 어릴 때니까 네. 이제 힘든 일 안 해도 된다고 되게 좋아했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씁쓸한 얘기네요. 만약에 네. 가정이 있거나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때 이제 대기업에서 직접 생산 라인 노동자를 뽑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들어갈 수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하청업체 통해서 들어갔는데 이렇게 또 하루아침에 잘려버리면 어떻게 생계를 이어가나 하나 네. 되게 막막한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좀 문제가 되면서 좀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좀 많이 마련되긴 했습니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고 여전히 또 그 사람들이 뭐 예전처럼 그렇게 숙련되지 못한 사람들이고 또 그렇게 좀 이런 상황에 좀 처해 있는 그런 걸 보면은 너무나 좀 안타깝기도 네. 하고, 네, 그 시간이 또 너무 네. 길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제 네. 발표에서 중요한 건 아까 짚어주셨지만 그 김용균 씨가 뭐 매뉴얼대로 안 했다거나 실수했다던가 이런 게 아니에요. 매뉴얼을 지켜도 그렇게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그런 진상조사 결과였습니다. 9857번님 특조위 발표 보고 다시 한번 눈물이 났어요. 이런 분들 많아요. 오성민님 돈은 다른 사람이 벌고 결국 일은 하청업체 일용직 노동자가 목숨 걸고 일하고 그러네요. 이런 반응들 보여주셨어요. 네. 참 이 부분만 해도 얘기할 게 참 많은데요. 네.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명성 기자가 지난번에 나와 주셔서 이 대구 영남 공업고등학교 허선윤 이사장 그리고 교장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정말 만행 네 여러 가지 취재 내용 말씀해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해주시면 네 저번에 방송 못 들으신 분들 계실까봐 네, 너무 많아서 정리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네. 우선 일단 여자 선생님들에게 임신 포기 각서를 쓰도록 했죠. 네. 신혼여행을 못 가게 했다. 학기 중에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만약에 교장이나 아니면 이사장에게 미움을 사면 왕따를 시켰는데 네. 그중에 피해자 한 명이 전 이사장이 이 학교를 사회에 환원했었거든요. 그 전 이사장의 손자도 왕따 피해자였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그런 말씀드렸고요. 이 갑질 피해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어떤 여자 선생님은 퇴사를 하셨는데 그 교무실에서 경기가 와서 가위로 머리를 막 자르고 그래서 막 병원으로 이송되고 막 이럴 정도였어요.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그랬었습니다. 근데 재미났던 것도 연애 얘기잖아요. 네네. 그 이사장의 아들이 이 학교의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사내연애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학교에서 금지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이사장의 아들은 사내연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네. 아주 예외적인. 그렇죠. 좀 무서웠죠. 그렇군요. 그냥 블랙 코미디 같기도 하고 그 부분은. 여기까지 지금 제목만 대충 불러주신 거잖아요. 어떤 만행들이 있었는지 그것만 들어도 참 화가 나고 이게 정말
발생하는 일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죠. 이 교장이 수업 중인 여선생님을 불러서 술을 따르라고 지시도 했다고요? 네, 이 선생님은 사실 저희랑 통화를 할 때마다 오세요. 지금 학교를 떠나셨지만 방과 후 수업 중에 불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가보니까 대구교육청 김교욱 장학관, 지금은 현재 대구 달서공고 교장입니다. 네. 그리고 허선윤 교장도 있었고 지금은 이사장이고요. 네. 그리고 장모 부장 선생님도 있었는데 가보니까 이사장이 오자마자 한 잔 따라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김교육 장학사가 네. 영남공고 여자 선생님들은 전부 외모가 출중하다 이러면서 칭찬을 합니다. 한두 번 불렀다는 게 아니네요. 그 네, 말만 부적절하죠. 근데 네. 이제 허선윤 교장이 화답이라고 하면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다 예쁩니다 이러면서 마치 여선생님을 좀 성적인 네. 대상으로 보는 듯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교육청에 이 선생님이 진술서도 쓰고 되게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셨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제대로 조사를 안 하다가 저희가 기사를 쓰니까 이제서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 네.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황당하죠. 그때 진짜 되게 가슴을 치면서 호소를 했는데 네. 그때는 제대로 감사를 안 하다가 이제서야 움직이는 사실이 되게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갑질 핵심 인물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접촉을 했어요. 대학까지 내려가서. 근데 학교에 나오지 않거나 갑자기 아픕니다. 네. 학교에 나타나지 않아서 병가를 내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네. 네. 여성 교사를 이렇게 대할 수 있나 싶죠. 더군다나 뭐 수업 중인 여선생님 불러서 술을 따르 이거는 상상이 안 가는 대목인데 이걸 만약 거절을 하면 집요하게 괴롭혔다고요? 그래서 더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이 계약직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니까 사실 목줄을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학교에 가면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럴 수 없는 게 이 학교가 공고다 보니까 뭐 자동차학과라든가 조금 특수한 학과들이 많아서 쓸 수 있는 데가 굉장히 적고 그거를 알기 때문에 이제 학교 쪽에서 그걸 이용하는 거고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인데 2년마다 이거 계약을 갱신해서 거의 10년 가까이 계약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 남자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당했거든요. 그 술자리에서 불러놓고 술값을 계산을 안 하고 심지어 누가 먼저 어떤 남자 선생님이 일찍 오나 그거를 잽니다. 재고 있어요. 네, 뭐 그런 일도 있었고. 뭐 충성심을 파악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그 피해 선생님들도 좀 응했다가 나중에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제보를 한 겁니다. 교육청에서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하영 기자, 정상근 기자. 여기까지 지금 이명선 기자가 전체 다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한 절반 얘기했습니까? 네. 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역시 이명선 기자의 취재력에 탐복을 일단 하고요. 네, 굉장히 디테일하기도 합니다. 네, 피해자가 많아서. 네. 저는 아직도 여전히 그 학교가 사회재산이다.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전근대적인 인식이 아주 전형적으로 남아있는 사례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안에 있는 교사도 내 거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거의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그런 것 같고 심지어는 그 공무원도 그러니까 교육 공무원들조차도 이런 인식에 동조하는 한 1년 사이에 많이 이런 문화가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회식 문화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전히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기가 차는데 저는 심지어 이 지경이 이르기까지의 전교조나 교총은 뭐 하고 있었는지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뭐 거기 탄만 할 일은 아니지만 뭐 그런 답답함이 좀 있습니다. 아니 이게 그 상상 학교 내 연애 금지 이게 금지한다고 되는 일인가요? 뭐 학교 내 화장실 이용 금지, 뭐 소변 금지, 막 이런 수준이잖아요. 걸리면 남자답게 네가 나가라,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남자답게 네가 나가라. 네, 황당하죠. 또 하나는 그 허선윤 이사장의 황제 취미를 위해서 세금이 쓰이고 교사들 동원됐다.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아주 황당한데 맞습니다. 허선윤 이사장이 도자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도자기를 배경으로 하고 사진도 되게 많이 찍는데 황당한 거는 세금이랑 교사 인력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능 경기 대회라는 걸 공고에서 많이 하나 봐요. 여러 과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대학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근데 이걸 명목으로 3,300만 원을 교육청에 받습니다. 이 도자기 학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전기로를 사서 이걸로 도자기를 열심히 구워요. 근데 도자기를 혼자 스스로 구우면 좀 덜 피곤했을 텐데 선생님들에게 사포질을 해라. 그래서 선생님들이 양복을 입고 사포질을 또 열심히 하고 그다음 미술 선생님은 그걸 가지고 거기다 그림을 그리고 그럼 그걸 또 옮겨서 전기로에다 굽고
그럼 그걸 가지고 또 교육청에 상납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냥 공장처럼 돌아간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양복에 네. 그 미세하게 들어간 사포질한 그런 그렇죠. 가루가 안 빠져가지고 고생했다 네. 이런 얘기까지 하시고요. 참 황당합니다. 사실 교육청이 이런 것까지 감시를 안 했다는 거, 감사나 지도를 안 했다는 거는 정말 문제 제기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교육청은 뭐 했나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청취자분들이 광분을 하고 계세요. 8296번님 술자리 혹시 학생은 불러내지 않았는지 걱정입니다. 엄기준님 무슨 그런 일이 이거 사실 맞아요? 예, 저도 같은 질문이고요. 1918번님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울지 걱정입니다. 정미연님 교육청도 한통속인 것 같아요. 최기현님도 수사는 시작됐나요? 방송만 나가면 증거 인멸 시도할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여기 이명선 기자가 프라이팬 강매 이야기도 준비해 왔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영 기자, 정상근 기자 그리고 이명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